네, 유승민 작가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자, 오늘 어떤 거 취재해 오셨습니까? 네, 지난주에 방탄소년단 슈가가 음주운전할 당시에 전동 킥보드였냐, 전동 스쿠터였냐로 논란이 좀 있었죠. 네. 어느 쪽이냐에 따라서 처벌 수위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최근 교통수단이 다양해지면서 온라인 카페에서는 이제 킥보드를 타고 음주운전했을 때 자전거는 어떠냐, 뭐 이런 처벌 수위에 대한 문의글이 많은데요. 네. 오늘은 좀 각기 다른 처벌 수위와 구분하는 방법을 정리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슈가의 경우에 처음에는 전동 킥보드라고 했다가 예. 나중에 이제 전동 스쿠터로 이제 바꾼 겁니까? 예, 바꾸진 않았고 경찰이 이제 그거를 조사 결과 발표를 한 건데요. 네. 슈가의 경우에는 검거 당시에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8%, 그러니까 면허 취소 수준이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사안을 축소하려던 게 아니냐라는 비판이 일었던 건데요. 이 킥보드냐 스쿠터냐에 따라서 음주운전 처벌 수위가 아예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전동 스쿠터라고 경찰이 예. 바꿔서 발표한 거죠? 예. 그러면 전동 스쿠터하고 전동 킥보드 네. 혼동하는 경우가 좀 있다고 하던데. 맞습니다. 왜냐하면 외관이 상당히 비슷하게 생긴 것들이 예. 많은데요. 예. 기준은 명확합니다. 산업자원통상부에서 전동 킥보드는 차체 중량이 30kg 미만, 그리고 시속 25km 이상에서는 아예 전동기가 작동하지 않아야 한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경찰이 전동 스쿠터라고 발표한 근거는 바로 시속이었는데요. 이 슈가가 탔던 기종은 최고 시속 30km로 인증을 받았던 스쿠터였던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해당 기종의 최고 속도가 시속 몇 킬로미터로 인증을 받았냐가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는 거고요. 간단하게도 외관으로 판단할 수 있는 방법은 안장이라고 합니다. 네. 경찰에 직접 확인을 해보니까 이 전동 킥보드는 기본적으로 안장을 설치하지 않는 게 원칙이라고 설명을 해왔습니다. 외관상으로도 그런 차이가 있다. 예. 근데 전동 스쿠터는 사실상 자동차랑 똑같이 적용이 된다고요? 그렇습니다. 완전히 똑같고요. 예. 도로교통법상 차량에 해당합니다. 음주운전 적발 시 이제 범칙금과 별도로 형사처벌을 받게 되어 있고요. 슈가의 경우에도 음주 측정 결과 면허 취소 수준이었는데 이 0.08% 이상, 0.2% 미만일 경우에는 1년 이상 또는 2년 이하의 징역 혹은 500만 원에서 1,000만 원까지 벌금을 물게 될 수가 그럼 있습니다. 킥보드는? 킥보드도 운전면허가 필요한 기종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술 마시고 전동 킥보드를 타고 가다가 적발이 됐다라고 한다면 우선 범칙금이 10만 원 부과가 됩니다. 네. 다만 이제 형사처벌이 적용이 되지 않지만 행정처분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운전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가 될 수 있고요. 네. 취소될 경우에는 최소 1년 동안은 운전을 못하기 때문에 이제 생계로 운전을 하시는 분들은 좀 곤란한 상황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단순 음주일 경우고 만약 사고를 냈는데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라고 한다면 그때부터는 이제 1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 그리고 최대 3천만 원까지 벌금이 부과가 되고요. 네. 많은 분들이 좀 모르시는 게 이제 전동 킥보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이 적용이 됩니다. 그 윤창호법, 음주운전자에 대한 처벌 기준을 강화하는 윤창호법이나 예. 뭐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 해당하는 민식이법 같은 특가법이 적용이 되는 식입니다. 그러면 전동 킥보드고 전동 스쿠터는 알겠고 네. 자전거는 어떻게 됩니까? 자전거가 요즘 다양해졌죠. 예.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자전거는 발로 페달을 밟아서 이제 속도를 내는 게 일반 자전거인데요. 예. 그 자전거도 음주운전 단속 대상입니다. 그것도 단속 대상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거 지금 모르는 분 되게 많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술 먹고 자전거 타면 안 돼? 안 됩니다. 경찰이 이제 단속을 할 때 가끔 실랑이가 벌어지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데요. 네. 단속 대상인지 모르기 때문에 벌어진 일인데 네. 일단 적발이 되면 범칙금 3만 원이 부과가 됩니다. 예. 그런데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음주운전으로 인명사고가 발생했다라고 한다면 이때부터는 자동차와 똑같이 음주운전한 것과 똑같은 선상에서 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래요? 왜냐하면 이 도로교통법 44조에 따르면 술 마신 상태에서는 어떤 교통수단도 운전을 할 수 없다라고 나와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자전거도 종류에 따라서 얘기가 다른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저도 이번에 처음 알게 됐는데 예. 그 파스 그리고 스로틀이라는 전기 자전거가 최근에 많이 나오면서 예, 맞아요. 많이 사람들이 타더라고요. 많이 타더라고요. 예. 그 파스 같은 경우는 페달을 밟아야 구동이 되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스로틀은 그 페달을 밟지 않아도 가속 레버를 돌리면 구동이 되는 방식인데요. 네. 파스 같은 경우는 운전면허가 필요가 없기 때문에 자전거와 똑같이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파스와 스로틀이 겸용이거나 혹은 스로틀의 경우에는 원동기로 간주가 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운전면허가 필요하고 또 헬멧 착용이 법적으로 강제가 되어 있습니다. 예. 이 경우에는 이름만 전기 자전거이고 사실상 차랑 똑같아서 차도로 달려야 한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 말씀해
다 차도로 달려야 됩니까? 인도로 달리는 게 되게 많이 봤는데죠. 그렇습니다. 예. 기본적으로 모든 교통수단은 인도로 달릴 수 없게 되어 있고요. 예. 다만 이제 전동 킥보드나 자전거 같은 경우에는 원칙적으로는 차도이지만 너무 위험하니까 자전거 도로를 별도로 개통을 한 거라고 합니다. 예, 보면 그 인도에다가 자전거 도로 이렇게 해놓은 경우가 있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아. 그거는 위험해서 이제 마련을 한 건데 원칙적으로는 이제 차도. 원칙적으로는 그럼 달려야 자전거도 차도로 달려야 된다. 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헬멧 착용이 이제 필수가 되는 거고. 그래서 헬멧 착용 필수고 네, 술 먹고 자전거 몰다가 걸려도 안 됩니다. 안 된다. 네. 하긴 알코올이 조금이라도 들어갔으면 일단 무조건 그렇죠. 뚜벅이가 조심해야 하는- 최고다. 네, 그렇습니다. 다른 거 탈 생각을 아예 하지 마라. 네. 그냥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죠. 네. 뭐 이렇게 생각할 게 뭐 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유승민 작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